중국은 당이 만든 나라고요. 그래서 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뭐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고 이 회의가 폐회돼 있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중앙위원들은 정위원과 후보위원으로 돼 있는데 정위원 204명, 뭐 후보위원 170 몇 명, 이제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해요. 요번에도 이제 그래서 한 370명 정도가 중앙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위원과 후보위원을 합쳐서 이거는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아니고 당법, 당장이라고 그러죠. 당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열게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보통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7번 정도가 열리는데 7번 열린다고 규정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7번 열게 돼 있다 그러는데 천안문 사태 났을 때는 구중전회까지 열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삼중전회가 원래 당대회가 끝나면 일중전회 때는 이제 당의 당료들을 결정을 해요. 일중전회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거든요. 이게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전회 때는 전인대에 뭘 얘기할 거며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행정이니까 뭐 총리는 누구를 임명하고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누구를 임명하고 이거는 이제 국가 관료를 임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개 이제 뭐 10월쯤에 열리면 한 1년쯤 있다가 그 큰 당대회에서 우리가 중국 정치 경제를 이렇게 끌겠다,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큰 청사진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 1년 정도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해보고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킬 건지를 내자. 그게 이제 묘하게 삼중전회 때 그런 중요한 결정이 겹치는 거예요. 중요한 주로 이제 경제 흐름을 재점검하고 방향을 잡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20차 당대회 중에 열리는 세 번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는 원래 작년에 했어야 돼요. 네. 작년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이번에 1년이 지나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이 20차 당대회 때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과학기술 자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원래 1년 지나고 점검하는 건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이 대목에 2년 가까워진 이 대목에 그럼 앞으로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리오프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자기네 기대만큼 안 됐고 국무원 총리인 리창까지 나서서 우리가 경제를 더 발전시키고 개혁을 심화하고 외자 개방도 하고 우대도 하고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부동산 뭐 이미 많이 들어보신 뭐 지방정부 부채, 국가 부채, 그다음에 고령화, 실업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시장의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는 세 가지로 지탱이 되는데 하나가 내수, 하나가 투자, 하나가 수출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를 이끌고 가는 게 기본적으로 내수란 말이에요. 근데 내수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경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수가 안 된다는 거는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이번에도 보면 PMI 제조업 지수 가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50 이하라는 거는 경기를 좋지 않게 본다는 거거든요. 소비 증가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주저하고 있다. 그럼 돈을 안 쓰면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축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또 바라보는 외국 투자자들은 아직 중국에는 못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탈출을 하고
그러면 새롭게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이념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게 나오니까 신규 투자자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뭐 29년 만에 그 이 소위 중국에 대한 투자액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말 그대로 거의 사면 초가에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의 그 강력한 정책을 이번에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국 내부의 시각도 그렇고 이거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서방 세계도 그렇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내수는 지금 얼마나 안 좋은 건가요? 그 보통 이제 내수라는 게 중국 경제의 1년 그 기여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수가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뭐 한때 50% 후반대에서 60%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1년 경제 성장하는데 55% 이상이 내수 경기를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 겪고 리오프닝 그다음에 갖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게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경제 성장 동력을 뭘로 메꿔야 되잖아요. 다행히 수출이 조금 경기가 호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호전이 돼서 가려고 그러니까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과잉 생산, 밀어내기 수출이다. 유럽도 그러고. 그래서 이거 하반기에 이게 또 그대로 갈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돼요. 한 가지가 이제 투자인데 투자는 원래 이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민간 투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민간들 기업들은 여전히 꺼리고 있고 정부 투자 그러니까 공공재 투자를 통해서 이 경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가 한없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붙여서 2분기 GDP 성장률이 4.7%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5% 가깝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고정자산 투자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소위 얘기하는 경기 활성화가 굉장히 어렵다. 결국은 내수가 받쳐줘야 된다. 그럼 내수라는 거는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기업에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고 안정적으로 뭐 돌아가는 시스템이 순환 시스템이 형성이 돼야 이걸 쓰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3년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아직 탄성을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자리가 안 나섰고 그 새로운 자리는 중국 국내에서 못하면 외부 투자자들, 외국 기업들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지금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국내외적인 시각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 결국은 하루속히 중국 경제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조치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당 정책이 우선이니까 이번에 삼중전회 같은 걸 통해서 중국 정부의 의지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아직 며칠 이제 남고 또 내부적으로 토론을 또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삼중전에 이제 정책 결정을 하면 그거에 대한 시행령이라든가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게 따라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는 큰 틀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좀 지켜봐야 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그리고 그걸 이끄는 공산당이 중국의 경제 흐름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이 강조하는 거는 여전히 뭐 이 공동부유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시장 관찰자들이 이거 아직도 이념에 너무 이렇게 경도돼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불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돼 있고 그
어떤 뭐 자금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집어넣어서 해결이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도 배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대량의 경기 부양 자금을 넣는데 그게 성과를 보도되면 그다음 카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번 기회를 약간 구조조정의 기회로 좀 삼아보자 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량의 경기 부양 자금을 안 넣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부동산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뭐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냐 하면 뭐 부동산이라는 게 중국 경제의 뭐 25%, 35%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고 특히 지방정부 재정의 한 40%를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이 많으니까 이 땅의 사용권을 팔아서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운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방정부 재정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뭐 정부가 보증을 해서 막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보통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규모가 훨씬 더 큰 거죠. 뭐 이것도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1경 9천조, 2경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러면 이 난국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선 지방 정부의 재정 적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방 정부들의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분세라는 분세제, 그러니까 세금, 세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세가 있고 뭐 지방세, 국세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중국 정부의 주 수입원은 소비세입니다. 소비세가 한 9%에서 10%를 차지하는데 이걸 중앙 정부가 다 가지고 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로 좀 나누는 겁니다.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방에서 뭐 그 동네에서 뭘 사면 우리 지방의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 세금을 조금 그 세목을 정리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은 예전에 모든 거는 다 중앙에 주게 돼 있고 중앙에서 다 세금이건 뭐건 조달해 줬죠. 그러다가 그 주롱지 총리 때 1994년에 분세제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지방세, 국세는 이렇게 나누고 이건 6대 4로 나누고 이건 5대 4로 5대 5로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몇십 년이 됐잖아요. 94년이니까 30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정부가 모든 돈을 대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에서는 다시 한번 세목, 이 분세제를 정비를 해서 지방 정부한테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해보자 하는 쪽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번 삼중전의 그 결정의 내용이 뭐냐하면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신질 생산력 이런 것들 뭐 새로운 품질 생산력 네. 과학기술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전혀 모르죠. 그것과 중국식 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보다 하위 개념에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에 어떻게 재정을 분배해주고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거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목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또 미세한 뭐 금리나 통화 정책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중국이 결정적인 흐름을 바꾸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 정부의 숨통을 약간 틔워주고 국제 경기에 조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이 과잉 생산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주고 네.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건 공정 경쟁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화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죠. 지금같이 혼자서 우리는 비교 우위에 의해서 당신들이 못하는 거를 우리는 싸게 만들어내지 않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역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나 다른 데서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쉬인 같은 데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샵을 오픈을 했는데 옷 만드는 데란 말이죠. 그럼 면화의 90%를 그 인권 탄압한다는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서 조달합니다. 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의 면화는 전 세계 면화의 20%를 생산해요. 그리고 중국 면화의 90%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권 탄압하는 데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착취 노동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면화를 가지고 만든 제품은 애초부터 불공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프랑스 의회에서도 제재를 하고 다른 나라도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물론 중국은 억울하다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계속 우리를 악마화하느냐 이거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게 그 가격에 그게 나올 수가 없다. 우리도 알리, 테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밀어내기 수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관세법, 원래 미국은 슈퍼 300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문제가 된다 그러면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냥 제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법도 시장경제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중국도 그런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제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또 다른 관세 전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품질 생산력, 그게 뭐냐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뭘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원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면 우리가 스스로 과학기술이 네. 완전해져야 된다. 그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중국의 현대화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서방식 현대화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의 행동 버전이 AI입니다. 그걸 하기 위한. 그러니까 AI를 발전시키는 거를 이름을 신질 생산력이랬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품질을 가지고 생산을 하자는 거죠. 신질 생산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지원을 많이 할 거예요. 중국 정부가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환보유고도 뭐 상당하고요. 쓸 수는 있는데 그게 한 번이라도 잘못 쓰면 이제 회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AI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실 그 전에 이것도 중국 제조 2025랑 같은 궤예요. 그 흐름이 중국 제조 2025가 10가지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농업이나 이런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이 결국은 AI 플러스하고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그런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산당이 틀어쥐고 우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가라라는 거를 강요하듯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이거 꼭 다른 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라는 당이 움직이는 통제 시스템 하에서 이 과학기술 사회주의도 추진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중국식 현대화입니다. 예전에는 뭐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현대화, 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했는데 지금 사회주의란 말도 없어졌어요. 특색도 없어지고 중국적 방식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흐름을 자기네가 개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방 세계가 한 현대화가 한 종류가 있고 중국이 한 현대화가 하나가 있다. 이게 중국식 현대화예요. 이런 걸 얘기하다가 지나치게 이념화되거나 이데올로기화 돼서 간다면 그러면 중국적 생각과 뜻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그게 세계의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걸 뚫고 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새로운 품질을 강조하고
그래서 중국만의 고유 모델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나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삼중전해가 상당히 구체적인 경제 조정 정책이 나오는 건데 그런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나흘 열리는 거고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읽은 이 정치 보고를 이제 읽거든요. 그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게 조치가 나오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왔는지 이런 거 그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